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셨습니까? 분명히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손에 잡힐 듯 했던 좋은 기회가 바로 코앞에서 스르르 빠져나가 버린 그런 경험 말입니다. 다 된 줄 알았던 일이 마지막 순간에 어긋나고 들어올 줄 알았던 돈은 자꾸만 뒤로 미루어지고 애써 쌓아 올린 것이 어느새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내려 버리는 그 허망함. 그럴 때면 여러분은 가만히 이렇게 중얼거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운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어째서 늘 이 자리에서 막히고 마는가? 남들은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늘 한 걸음 앞에서 멈추는가?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밤늦도록 천장을 올려다보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곱씹어보던 그 긴 밤들. 남들 앞에서는 애써 웃어 보이지만 돌아서면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던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집을 들여다보며 그 집에 사는 분들의 한숨과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그 답답함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저 또한 젊은 날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겪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마음에 새기게 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 집에는 돈이 머물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아예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문을 열고 들어와도 정작 머물 공간이 꽉 막혀 있다는 것이죠. 들어왔다가도 앉을 자리가 없으니 잠깐 서성이다 다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값비싼 물건에 관한 것도 아니고 아무나 모르는 어려운 비법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집에나 한두 병쯤은 있을 그 흔하디 흔한 소주 한 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소주를 어디에 두느냐, 그 한 가지 차이에 따라 오래도록 막혀있던 흐름이 스르르 풀리기도 하고 어렵게 들어온 좋은 기운이 그대로 흩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같은 한 병인데도 자리에 따라 그 운명이 이토록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스스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지금 내 집에 어느 자리가 막혀 있는지, 어느 구석이 오래도록 잊혀진 채 숨이 끊겨 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살면서 직접 보고 겪고 느낀 것을 마치 오래된 버색에 털어놓듯 조용히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 여러분께 닿은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답답하게 막혀 있다고 느끼는 자리가 어디인지 가만히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분께도 조용히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결국 복이 되어 여러분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젊고 세상을 잘 모르던 시절에 만났던 분들 중에는 정말이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정직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남이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이 성실했던 분들이지요. 거짓을 모르고 남을 속일 줄 모르고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애를 쓰는데도 그분들의 집에는 좀처럼 돈이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들어오는가 싶으면 어느새 빠져나가고 잡힐 듯 하면 다시 멀어지고 늘 그 자리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까닭을 알 수 없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어째서 늘 가난의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한 분은 평생을 손에서 일을 놓지 않으셨는데도
늘 그날 벌어 그날 사는 살림을 면치 못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누구보다 마음이 곧고 베풀기를 좋아하셨는데도 어쩐 일인지 베푼 만큼도 돌려받지 못하고 늘 빈손이셨지요. 저는 그분 보고 뵐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리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조금 더 흐르고 더 많은 집을 보고 더 많은 삶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흐름이라는 것은 무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물을 길어 나른다 해도 그 물이 지나갈 길이 막혀 있으면 결국 한 곳에 고여 썩어버리고 맙니다. 흐름이 지나갈 길, 그 길이 먼저 열려 있어야 비로소 무엇이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결코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성실함이 흘러갈 길 하나가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운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소식이 날아들고 맡겼던 일이 거짓말처럼 풀리는 그런 날을요. 하지만 제가 오래 지켜본 바로는 좋은 날을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길이 저절로 열리는 법은 없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어느 자리에 머무는지 그것을 손수 살피고 바꾸어 줄 때 비로소 재물이라는 것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사람의 집과 작은 자리 하나라도 정성껏 돌보는 사람의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결이 달라지더이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막혀 있다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막혀 있다는 것은 아직 길을 내지 않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니며 더더욱 운이 없는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그저 아직 그 길을, 그 흐름이 지나갈 작은 통로를 미처 열어두지 못했을 뿐인 것이지요.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동안 충분히 애써 오셨습니다. 이제 그 애씀의 방향을 더해줄 차례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째서 하필 소주일까요? 소주는 그저 잔에 따라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저는 소주를 볼 때마다 그것이 거쳐온 길을 떠올리곤 합니다. 곡식이 발효되어 전혀 다른 기운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 그것이 바로 소주입니다. 쌀과 보리가 누르고 만나 멈춰있던 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그 긴 과정,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단단하고 메마른 곡식 알갱이가 시간과 정성을 거쳐 향기를 품고 기운을 뿜어내는 무언가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 과정이 오래도록 정체되어 있던 재물운이 마침내 깨어나는 모습과 어쩐지 꼭 닮아 있다고 느낍니다. 멈추어 있던 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닫혀 있던 것이 열린 것으로,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난 것으로 바뀌는 그 변화의 이치 말입니다. 곡식 한 알이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면 그저 한 줌의 곡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을 견디고 변화를 받아들였기에 전혀 다른 무언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삶의 재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자리에 고여만 있으면 결국 메말라 가지만 흐르고 변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은 잔잔히 흐르며 우리에게 안정을 줍니다. 고요하고 부드럽고 마음을 가라앉혀 주지요. 그러나 소주는 그와 다릅니다. 소주는 안에서부터 움직입니다. 가만히 두어도 그 향이 공기 속으로 번져나가고 보이지 않게 기운을 멀리까지 퍼뜨립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트는 자리, 그리고 무언가 매듭을 짓는 자리에 늘 술을 두셨던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막혀있던 흐름을 깨우는 매개로서 말이지요. 제가 오래 지켜본 바로는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소주가 모인 자리에서는 이상하게도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서먹하던 사람들 사이에 웃음이 피어나고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며 차갑던 공기가 어느새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사람의 온기가 도는 집에는 재물의 길 또한 함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오고 사람을 통해 머무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이 도는 곳에 재물의 흐름이 따라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주를 대체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주는 이 활기가 넘치는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잊혀진 자리, 오래도록 손길이 닿지 않아 멈춰있는 자리에 두어야 비로소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살아있는 곳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곳을 깨우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며 가만히 여러분의 집 구석구석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거닐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집 안의 서쪽입니다. 서쪽은 하루의 해가 저물어가는 방향이며 동시에 거두어들이고 결실을 맺는 방향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꾼 것을 가을에 거두듯 서쪽은 이미 이룬 것을 더 크고 단단하게 불려주는 자리입니다. 햇빛이 직접 내리쬐지 않는 서쪽의 선반 한쪽, 혹은 조용한 모서리에 소주 한 병을 가만히 두어 보십시오. 끝나가는 듯 보이던 흐름이, 사그라드는 듯 하던 기운이 그 자리에서 다시 천천히 확장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는 서쪽을 늘 저녁의 방향이라 여깁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그 시간은 끝이 아니라 하루 동안 거둔 것을 가만히 갈무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물부가 들여서 거둔 곡식을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두듯 서쪽은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흩어지지 않게 단단히 모아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거의 다 이루었는데도 마지막에 자꾸 흩어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부디 그 서쪽 자리를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곳, 발길이 종처럼 닿지 않는 방이나 창고의 입구처럼 기운이 죽어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어느 지점에 이르면 늘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마는 느낌,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한 답답한 말입니다. 저는 그런 막힘의 원인이 바로 그 죽어있는 자리에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사람이 온기도 닿지 않고 공기조차 돌지 않는 그곳이 집 전체의 흐름을 가만히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곳 입구에 소주를 두면 신선한 바람이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전체의 흐름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자리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이 모이는 책상의 모서리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이 분명 떠올랐는데도 어쩐 일인지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져버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명 길이 보였는데 정작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 그 안타까운 말입니다. 소주가 지닌 퍼져나가는 기운은 멈춰있던 그 계획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던 생각을 천천히 현실적으로 끌어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 무언가를 도모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 생각이 모이는 자리 한쪽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디 이것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듣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집 어느 곳일까를 천천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의 서쪽은 어디인가? 발길이 닿지 않아 잊고 지내던 구석은 어디인가? 내 생각이 모이는 자리는 어디인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집을 거니는 동안 이미 여러분의 흐름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마음을 담는다고 해서 아무 자리에나 두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기운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자리를 만나야만 비로소 제 힘이 씁니다. 아무리 정성이 깊이 깃들어도 자리가 맞지 않으면 그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오히려 흩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만큼이나 어디에 두지 말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먼저 아이가 머무는 방에는 두지 마십시오. 그곳은 자라남과 쉼이 고요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아이가 편안히 잠들고 천천히 자라나고 마음을 쉬어야 하는 그 방에는 활발하게 번져나가는 기운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요해야 할 자리에 자꾸 움직이는 기운을 두면 도리어 그 평온이 흐트러지고 맙니다. 또한 강한 전자제품의 곁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다른 기운이 한자리에서 뒤섞이면 공간의 에너지가 탁해지고 맑게 흘러야 할 것이 어지럽게 엉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햇빛이 강하게 들이치는 남쪽 창가도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좋은 기운이 미쳐 천천히 퍼져나가기도 전에 강한 볕에 그만 흩어지고 말라버리기 때문이지요. 무엇이든 제 속도로 익어가야 하는데 너무 뜨거운 자리에서는 그 결실이 채 맺히기도 전에 사그라들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배출과 정화의 기운이 지배하는 화장실, 이곳에는 결코 두지 마십시오. 어렵게 들어온 복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가까스로 모인 좋은 기운이 흘러나가 버리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두느냐보다 어디에 두지 않느냐를 먼저 아는 것이 곧 기회라는 것입니다. 채우는 법을 아는 것도 귀하지만 비워두어야 할 자리를 아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지혜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더하는 데에만 마음을 쓰기 쉽지만 정작 어디를 비워두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끝내 더 멀리 가더이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제가 한 가지만 가만히 여쭙고 싶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오래도록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멈춰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먼지가 소복이 쌓이고 언제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재물 흐름이 지금 이 순간 막혀있는 바로 그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마음속에 그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쯤에서 저는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옛 어른들은 부잣집 대문 앞에 또 오래된 가게의 입구에 소금을 두셨습니다.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고 그 자리를 맑게 정화하기 위함이었지요. 소금은 비울 힘을 지녔습니다. 묵은 것, 탁한 것, 무거운 것을 가만히 빨아들여 자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주를 함께 두면 참으로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소금이 맑혀놓은 기운이 그저 한자리에 가만히 머무는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활발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먼지가 켜켜이 쌓인 방을 깨끗이 닦아낸 뒤에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들이는 일과 같다고 봅니다. 닦아내기만 하고 창을 열지 않으면 그 깨끗함은 곧 다시 답답함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창만 열고 먼저 닦지 않으면 들어온 바람이 묵은 먼지를 도로 휘저 놓을 뿐이죠. 소금이 비우고 소주가 채웁니다. 정화와 확산, 이 두 가지가
한 공간에서 함께 일어날 때 비로소 그 자리는 온전히 되살아납니다.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의미를 갖고 채움이 있어야 비움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집안의 이야기에만 그치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꼭 이와 같습니다. 묵은 것을 먼저 비워내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비로소 생기는 법입니다. 마음 가득 묵은 서운함과 미움과 후회가 쌓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인연과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래된 원망을 비우고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그렇게 마음 한자리를 비워둘 때 그 빈자리로 새로운 기운이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지요. 저는 살면서 이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가장 많이 비운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은 평안과 풍요가 깃들더이다. 손에 무언가를 잔뜩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정작 새로운 것을 잡을 손이 없습니다. 반대로 손을 펴고 가만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이 그 빈 손 위에 놓이더이다. 저는 욕심을 더 부려서 가난해진 사람은 보았어도 마음을 비워서 가난해진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울수록 채워지고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며 베풀수록 풍요로워지는 그 신비로운 이치를 저는 오랜 세월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안의 한자리를 비우는 일과 마음 한자리를 비우는 일을 함께 행해 보십시오. 둘은 결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자리를 돌보고 마음을 비워가면 흐름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래 지켜본 바로는 기운이 바뀌기 시작할 때 그것은 결코 거창하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천둥처럼 요란하게 오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바뀌듯 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 아주 작은 힘으로 먼저 조용히 찾아옵니다. 너무 작아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그런 잔잔한 변화로 말이지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늘 조용하고 적막하던 집에 어느새 웃음과 이야기가 늘어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좀처럼 닿지 않던 인연이 어느 날 문득 먼저 손을 내밀어 옵니다. 몇 달째 아무 답이 없어 거의 포기했던 일이 갑자기 스르륵 풀리고 까맣게 잊고 지내던 돈이 뜻밖의 곳에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잠자리가 편안해지며 아침에 눈을 뜰 때 까닭 모를 기대감이 가만히 차오르기도 하지요. 길을 걷다 문득 오랜 것이 떠올라 연락을 하니 마침 그쪽에서도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무심코 들른 곳에서 뜻밖의 좋은 소식을 만나기도 합니다. 늘 무겁기만 하던 발걸음이 어느 날 한결 가벼워지고 늘 찌푸려 있던 미간이 저도 모르게 펴지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은 너무도 사소해서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그것들은 결코 따로따로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보내오는 잔잔한 신호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멈추어 있던 흐름이 마침내 다시 돌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변화가 작게 느껴지실지라도 그 흐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꾸준히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물줄기도 끊기지 않고 흐르면 끝내 강을 이루듯 그 작은 흐름을 정성껏 지켜가시면 재물의 길은 점점 더 깊고 넓게 열려갈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저 그 잔잔한 신호들을 가만히 반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는 결국 소주 한 병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멈추어 있던 것을 다시 흐르게 하려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의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늘 준비된 곳으로 흐릅니다. 받아들일 마음의 자리를 마련해 둔 사람에게로 흐름은 조용히 찾아갑니다.
작지만 진심을 담은 변화 하나가 오래 막혀있던 길을 열고 새로운 복을 불러옵니다. 값비싼 무언가를 드리는 일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지내던 자리를 다시 정성껏 돌보는 일, 바로 그것이 부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안에서 소주 한 병이 가장 빛날 자리를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그 자리를 정성껏 마련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이미 복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먼지를 닦고 마음으로 그 자리를 만지는 그 작은 정성 속에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잊고 지내던 한 자리를 다시 살피는 그 작은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은 가슴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복은 멀리서 요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비워둔 자리에 조용히 깃드는 것입니다. 손을 활짝 펴두는 사람에게 무언가가 쥐어지듯 마음 한 자리를 비워둔 사람에게 복은 소리 없이 찾아듭니다. 그 자리를 정성껏 마련해 두는 사람에게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과 마음에 작은 빈자리 하나를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렸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혹은 오늘 떠오른 그 막혀있던 자리를 가만히 남겨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함께 알림을 켜두시는 그 작은 손길이 여러분의 자리를 더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평안과 풍요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부디 오늘도 마음이 머무는 자리마다 따뜻한 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